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영장 집행에는 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진입조와 체포조, 호송조로 역할도 이미 나눠졌습니다. 오늘 안 되면 2박 3일간의 장기전도 준비 중입니다. 체포 집행 시간이 알려지면서 관저 앞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입장 집행에 정부기관의 충돌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MBN 특보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박규원 기자, 김도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박규원 기자, 지금 새벽 5시가 이제 넘었는데 공수처의 2차 집행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예, 이미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새벽 4시 반쯤 한남동 관저 앞에 공수처의 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공수처에서 관저까지 차량으로 30분 정도 이동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벽 4시쯤 출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집행 때는 출발 시간이 6시 정도였었습니다. 결국 대치를 이어가다 집행에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더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조금 더 일찍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지금 한남동 관저 주변인데 지금 경호처가 정문에 차량을 재배치하고 있고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 입장에서 봐서는 입장을 일단 허락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경호처는 여전히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우려 또한 있는데요.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일관되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고요. 그래서 오늘 경호처가 저항을 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인력이 한 1,000여 명이 배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 전부 도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 정확한 상황은 좀 파악을 해야겠지만 공수처 차량이 일단 도착을 한 거고 네. 경찰 인력은 규모가 많기 때문에 속속들이 도착해서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차 집행에서는 과천 공수처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한 1시간 반가량 걸리면서 8시부터 집행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게 경찰들이 가까운 곳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시에 집행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는데 1,000여 명이 다 모아야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확한 전략에 대해서 경찰이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체포조 등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1,000명을 동시에 투입하기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본 뒤 경호처의 대응을 보고 집행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관저 앞에 집결하고 있다는 속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림을 전해봤을 때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미 지금 관저 앞을 통해서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그림상으로는 앞서 포착이 됐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주변에도 집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 예전에 한번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관저 앞에 집결한 바 있는데 오늘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다고요. 예, 벌써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관저 입구에서 체포저지 인간띠를 하고 있다 이런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네. 우선 국민의힘 의원 30명에서 40여 명 정도가 관저 앞에서 집결하기로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신동욱 당 수석 대변인은 30명 정도 관저 행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지난 6일에는 40여 명이 한남동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번 재입결 인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는 참석 의사를 밝히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찬성, 반대 그 집회 지지자들하고 반대파 지지자들이 지금 관저 앞에서 계속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네. 지금 1차 때하고는 달리 새벽 5시로 이렇게 공수처의 그 집행 시간이 정해졌는데 그 새벽 5시로 정한 배경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난해는 이제 주간에 물론 주간 평일에 집행을 하긴 했지만 네. 사실상 오전 거의 8시, 9시부터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사이에 경호처들이 경호 체계를 더 공고히 하는데 또 기회를 줬던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영장에는 야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야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일몰 후, 일출 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출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일몰, 즉 야간의 상태고요. 야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현재 지금 집행하고 있는 체포영장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영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하,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모습이 지금 공수처 지금 검사들로 봐야 될까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지금 경호처에 제시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차 저지선에서 지금 네. 현재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는 체포영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포의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요지를 고지해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한다라는 부분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따라서 현재 시간은 야간이지만 영장 집행, 야간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의 집행에는 전혀 위법한 사항이 없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어두운 시간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저지선을 뚫고 최대한 오전이나 오후 중으로는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마무리하고자 좀 이르게 준비를 해서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저 앞의 모습입니다. 하얀 철문 안에는 여전히 그 차량들이 차벽을 쌓고 있고요. 주변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저 현재 분위기를 취재 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손성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 기자. 지금 네. 이곳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부터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집회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6,500여 명이 결집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또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는 계획인 만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방향 보행로는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4시 반쯤 공수처 차량과 경찰 체포조 추정 인력이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저 경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호처가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관저 경비 태세는 여전히 삼엄한 상태입니다. 주변 통행은 가능하지만 관저 진입로 바로 앞엔 경찰 가림막으로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입구는 대형 버스로 겹겹이 차벽이 세워져 있어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고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도 버스가 줄지어 있었는데요. 또한 경내 곳곳엔 철조망과 쇠사슬도 설치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 속에 경호처는 관저 내부 경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 범죄자 수사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나와 확인한 바로는 이미 공수처 차량 일부는 새벽 4시쯤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외곽에는 일부 시민들이 새벽부터 시위에 나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약 50여 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하는 셈인데요. 지난 1차 집행과 달리 실패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취재 결과 어제 열린 경찰청 광역수사단 지휘부 회의에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 모두 5명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 공수처 검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게 된다면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경호처인가요? 아니면은 경비대인가요? 지금 경호의 문을 열어준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공수처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구역 출입 허가 회신을 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약 2시간 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이 공수처로 보낸 문서를 공개하며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가 결코 없다며 관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55경비단의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어제 오후 2시 25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공개하며 출입 허가 공문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오후 4시 25분쯤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경호처에 추가 승인이 필요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2차례의 공문 중 일부만 공개한 셈이고 55경비단도 2시간 뒤 말을 바꾼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네, 현재 2차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여러 가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경 기자. 이게 그렇다면은 허가를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네, 앞서 기자 연결해서 보셨겠지만 어제 공방이 조금 있었는데요. 허가를 일단은 받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 2시 25분경에 그 공수처가 이제 55경비단에 보낸 문서에 대해 55경비단이 회신을 했는데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일단은 적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 이제 경호처에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4시 24분경에 55경비단이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추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사실은 밝히지 않고 6시 40분쯤 언론에 공수처가 출입 허가를 받았다.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은 경호처에 있는데 55경비단이 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그게 허가가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경호처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앞서 그림을 계속 보고 계신데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공수처 측에서 지금 영장을 제시하고 있는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네.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영장 집행이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관저, 즉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까지는 3차 저지선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지선이 이제 진입하는 초입부인데요. 그곳에 지금 현재 공수처 검사와 또 경찰 인력이 그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경호처 인력들에게 지금 이 영장 집행, 그러니까 재발부된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이 집행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아까는 화면에서 영장 그 자체를 제시한 듯한 종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따라서 그때 영장은 충분히 제시를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구두로 이 영장 집행이 이제 되어야 하고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좀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구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는 매뉴얼대로 우리는 경호 업무에 매진하겠다라는 최종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아무리 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집행에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차 그 집행 시도 때도 역시나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해당 영장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재판단에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저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일정 시간 이후에는 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공수처 검사와 또 경찰 측에서 3차 회의까지 최종적으로 열었었는데 아마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공수처 인력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도 아무리 경호 업무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현행 범위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점을 수차례 공문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언제 어느 시점에 현행 범위로 체포할 것인지 시간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둘 것인지 또 지휘분만을 할 것인지 1차 저지선에서는 어떤 직원들을 현행 범위 체포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등을 아마 구체적으로 이 경찰과 공수처 검사가 논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현재는 영장을 제시하고 들어가야 한다,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구두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차 집행하고는 다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집행은 새롭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1차 집행 때하고 좀 다른 게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이
이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어려움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1차 이 체포영장에 수반되어서 발부되었던 이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등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110조 이 등이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조항이 이제 기재가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체포영장에 수반한 수색영장이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의 적용을 원래 받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거물을 압수하고 수색하기 위한 경우에 직무상 비밀이나 공무상 기밀 이 부분이 있을 때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현재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어떤 증거물을 이제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즉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도 이 형사소송법상 110조 등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발부된 체포영장에 그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돌아가서도 이 체포 시에는 그 110조, 111조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에서는 난이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속보 들어오는 것처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 저지선의 경호처 인력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또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왔다면 사실은 변호인에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검사는 경호처 인력뿐만 아니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호인단도 도착했다면 아마 변호인단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1차 집행 때 말씀을 드렸던 이른바 1차 저지선 철문 안쪽입니다. 철문 안쪽에 위에서 경호 차량 버스가 한 대가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에는 경호 인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 자체가 예고가 됐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모든 인력, 대부분의 인력들이 지금 사실상 대기를 하고 지금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박 기자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앞서 전해드렸지만 천여 명이 이제 뭐 체포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진격조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고요. 호송조 뭐 이렇게 나눠서 역할이 분배가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레커차나 좀 이렇게 기중기들이 활용될 것으로 좀 예상을 됐었는데 곧바로 투입이 된 건 같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체포영장을 먼저 제시하고 이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는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번 1차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 수사관 30명, 그리고 경찰까지 합쳐서 총 80명 정도가 집행에 나섰는데 이제 경호처 직원이 합치면 200여 명이 되다 보니 결국 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수도권 지방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총 1000명에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도 체포팀이 관저 앞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0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형사 인력들 뭐 서울 지역 광역권에 지금 대부분의 베테랑 형사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00명이 한꺼번에 지금 집결했다기보다는 일단 공수처에서 먼저 도착을 해서 체포영장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형사들이 속속 도착을 하면서 이른바 그렇게 작전을 좀 짰던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수처 검사가 이 영장 집행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경찰에 일임하겠다라는 이제 공수처의 보도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것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다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입니다. 네. 따라서 현장에서도 공수처 검사가 최대한 지휘하고 또 뒤에서 체포조나 인력에 대한 보충, 보강 이런 부분을 경찰이 돕는 것이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도 위법한 체포라든지 체포의 집행이라든지 위법적 증거라든지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가 이 최전방에서 경호처 직원이랄지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설득을 하고 영장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관저 앞에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 1차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저 정문 안쪽에는 지금 버스들로 인해서 차벽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안쪽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때 체포영장 집행 때는 정문을 그러니까 공수처 직원들이 1차 저지선, 그러니까 정문을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직접 열고.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고 버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레커차나 견인차의 도움 없이는 아직까지는 집행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일단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동시에 집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금 체포조가 그러면 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경찰이 발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 또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경호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 만큼 먼저 체포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게 되면은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가 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체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장면이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낀 분이 살짝 보이시는데 배보윤 변호사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 지금 변호인단, 지금 윤갑근 변호사도 지금 카메라에 가려 있는데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 지금 경호처 분위기는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좀 단합력은 좀 와해가 됐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또 아니면은 또 김성한 차장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경호처가 똘똘 뭉쳐서 막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위기를? 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차 영장 집행 이후에 상당히 내분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 뭐 이런 제보를 받기도 했고, 곧바로 대통령 경호처는 한 인물을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한 간부가 차장 사퇴를 요구했던 사실이 있다, 이렇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밝히기도 했고요. 경호처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 회의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수뇌부로 보이고요.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집행을 저지하자는 경호차장 주장에 대해 아니다, 위법 부당한 짓이다라는 실무급 간부들이 실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간부 회의 도중에 나온 자유로운 의사소통에서 나온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호처 자체가 사실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김성한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지금 발부가 됐고요. 지금 이광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2차 때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김신 부장 같은 경우에도 1차인가요? 소환에 지금 응하지 않는 상태고, 지금 3명에 대한 체포도 한꺼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 상황은 정체되는 분위기고요.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읽으며 집행하겠다라는 공수처 검사의 현재 상황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단이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변호사님? 네, 사실 이번에 경찰이 투입이 되고 또 공수처검사가 투입이 될 때 이번에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이랄지 이제 여러 가지를 챙겨서 들어간다라는 보도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를 굳이 분석을 해본다면 네. 사실은 이 대통령 측보다는 이 경찰 측이나 공수처 측에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인력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경호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인력에 불과한 경우에 반면에 지금 현재 경찰 인력은 1,200명 정도가 투입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또 지방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서 지쳐있는 인력들을 교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인력을 좀 더 보강하고 보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전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공수처와 경찰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론의 우리가 영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영장 발부든지 아니면 집행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계속해서 며칠간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였을 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경찰이나 공수처 측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또 국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도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서울과 이 경기 남부, 경기 북부 1,0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선 국민들의 사실 형사사건 처리도 뒤로 한 채로 영장 집행에 지금 매진하는 것인데 최대한 빨리 끝나서 민생의 사건들도 돌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경찰과 공수처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에 성공하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좀 더 한번 설명을 앞서 지금 형사들이 지금 집결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등에 경찰이라고 써 있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체포조나 전체 형사 인력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이 있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고 그 체포된 인원들을 일선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는 또 경찰팀도 뒤에서 보강하겠다, 보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체포조의 경찰 인력들이 이제 보충이 되어서 현재 이제 계획한 대로 계획된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형사들이 4명이 한 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4명이 한 조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안에 맡고 있는 경호관들을 4명이 한 명씩 끄집어내겠다. 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경호관을 끌려냈을 때 무력적인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충돌의 범위는 없을까요? 사실상 이 경호원 1명에 경찰 인력 4명을 배치해서 전담마크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힘을 써서 이제 빼온다라기보다는 최대한 물리적 충돌 없이 심리적으로 없이 압박을 가하면서 최대한 현행 범위를 체포하고 이런 체포를 집행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어떤 수갑이나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사실은 경호원 1명에 4명까지 굳이 경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경찰 인력을 배치한 것도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랄지 어떤 무력의 사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과 공수처에서도 최대 인력을 가동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집결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간 띠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언뜻 보이는 인사가 이상희 의원으로 보이고요. 옆에 김기현 의원도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 의원들도 속속 집결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막으면은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법적인 공수처의 수사기 때문에 막아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한남동으로 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부딪혀야 될 것 같다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관저 집결 움직임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결정이라며
지금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찰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개별 지도부 자체가 관저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지도부는 오늘 새벽 6시에 비상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비공개 원내 전략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체 의원의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영장 집행이 확인되면 바로 비상의총을 열겠다고 하면서 양당 모두 새벽 대기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여야 모두 국회에 모여서 향후 대응 전략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동대는 3,00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일단 관저 앞에 여러 가지 시대를 진압을 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 1,000여 명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동대는 관저로 현재 이동 중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관저 이동 중이라는 표현이 지금 1차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정문은 아직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또 궁금한 것이 지금 앞에 이제 변호사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동안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선임계는 제출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적법하지 않다는 곳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번 2차 집행이 계속해서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1차 때와 달리 2차 때까지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변호권이 없습니다. 아하. 따라서 2차 집행 당시에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이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이 불법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공수처 검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을 아하.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수처에서는 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영장 청구도 불법하지만 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선임계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장 집행을 변호인이 막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만약에 집행에 성공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과천 청사를 이동해서 조사할 때 바로 입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입회 상황을 고려할 때도 선임계 제출이 반드시 사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 속보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사실을 이제 기재 내용을 일일이 다 낭독하는 공수처 검사를 향해서 이건 불법 영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단서가 적용이 되지 110조의 내용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재 내용이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은 110조와 111조 모두가 이번에 안 들어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1차 체포영장에서는 이 110조가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규정인데요. 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고 111조도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 동일한 구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이것은 110조와 111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재가 돼 있었는데 네. 2차 체포영장에 수반된 수상영장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맞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것이 네. 분명히 1차 체포영장에 수반한 수색영장에 그러한 기재 내용이 적혔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러한 영장을 처음 봤다. 예. 어떻게 영장, 사법이 입법권을 침해하려 하느냐. 이 자체가 불법하고 이런 불법한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나 서부지법도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확히 반대로 그러한 조항의 이 단서 부분들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색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요. 사실 이전 주장 내용과는 또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예. 조금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부분을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이 거셌었는데
이번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판사는 이 부분을 아예 넣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또 넣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다. 지금 현재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관저 같은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의 장소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는 곳이다. 네. 따라서 적용이 예외된다라는 이 단서 기재가 없는 한 우리는 이 형사소송법 상의 이유로 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체포영장에 수반된 수색영장이 나왔을 때 분명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네. 이러한 단서 부분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서부지법의 판사가 다른 영장동단 판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어떠한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를 위한 이 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도 110조와 111조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110조와 111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적 확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확인의 의미만 가지기 때문에 확인적 의미를 기재했다고 해서 그걸 두고 불법한 영장을 발부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서부지법이 이미 한 차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 측에서는 불법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는 적법성을 얘기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만약에 막을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또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서로 간의 명분 쌓기다 이렇게 좀 보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아직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형사들은 계속 집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상 5시경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갖고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 측이 이를 막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문 앞에서 대치 중이고 서로 간의 입장 설명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문 안쪽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차벽을 더 쌓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경호를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5시에 집행을 한다. 이 부분도 알려져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공수처는 집행 시점 자체를 굉장히 극비에 붙여왔었는데요. 네. 어제와 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처도 대비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공수처는 지금 변호인단이 진입을 막으면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일관되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었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지금 서울경찰청의 형사기동대가 관저로 이동 중이라는 속보입니다. 그 형사기동대나 이번 집행에 참여하는 형사기동대, 반부패 수사대, 마약범죄 수사대 같은 수사대 같은 곳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현장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동대가 도착하면 상황에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경찰청에서 출발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서소문에 있나요? 지금 마포 쪽에 있나요? 서소문? 서서문에 있습니다. 예, 네. 서소문에서 지금 한남동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됐던 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도착을 하면 지금 관저 앞에서 그 대리인단과 공수처 간의 설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형사기동대가 직접적으로 실행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동대가 오고 있고요. 서울경찰청에 이 경찰 인력도 속속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저지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상대방이 누구일지라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장 내용은 다 낭독했다라고 지금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영장도 실질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영장을 제시했고 피의 사실의 요지를 고지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지를 마쳤다면 사실상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대방에는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변호인도 사실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딱 직면했을 때 변호인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고지했는데 난 변호사가 지금 체포되어서 아무 변호권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라고 또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현재 이제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부터 이 기동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관저에 도착한 시점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한 명 한 명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그림에는 다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동원된 천여 명의 형사들, 기동대원들 말고 형사들이 지금 관저 앞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천여 명이 지금 관저 앞에 모이면은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 기자. 앞서 잠깐 속보로 나왔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입니다. 물리적 충돌 발생을 할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 그 책임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네, 그걸 두고 나서 여야 입장이 또 첨예하게 예. 대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뭐 유혈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야권에서는 불법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책임을 두고 나서 공방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현재 나온 그 워딩이나 최상목 대행의 발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경호처가 협조를 해라. 아니면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라. 이런 어느 쪽에 좀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돌은 막아라. 충돌은 되도록 하지 말자. 이런 약간의 모호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호한 입장이니까 여야 모두 아전 인수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진행이 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 지금 1시간이 안 됐고 한 40분 정도가 좀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관저 앞에는 대치 중이고 형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들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증 장면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체증하는 장면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이제 형사소송법이 규정된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음도 체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체포가 집행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고 조사가 끝나고 정말 재판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 하면 체포 이후에 받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의 집행의 방식이 합법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들이든 아니면 이 공수처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든 이 부분은 분명히 체증을 해야 되고 나중에 기소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증거 기록에 현출을 해야 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또 이 체포 집행에 저지한 인력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을 때 그 체포가 또 부당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장면, 또 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또 입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장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는 다 나오고 있지 않지만 천여 명의 형사들이 지금 쏙쏙 이제 관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경찰들이 지금 카메라를 지금 스틱봉인가요? 지금 위로 올리면서 찍고 있는 거는 체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의 얘기는 이제 체포할 수 있다, 막으면은 체포할 수 있다, 끌어낼 수 있다. 이 사전 정지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형사들이 찍고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장을 읽으며 집행하겠다는 그 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경찰들이 체증 작업 이후에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 부분을 저지하는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도 불사하겠다라고 이미 경찰 측과 공수처 측에서는 이미 경호처에 수차례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대로 집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경호처 직원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또 하는 과정 중에 그 체포를 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범해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해의 정도가 사실상 굉장히 광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체포를 저지한 인원을 체포하려고 할 때 몸부림치는 과정이나 이 과정 속에서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구공판 기소 등 엄정 처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사법 절차들도 많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네. 지금 새벽 5시가 넘어선 상황 평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출근 훨씬 전인데 지금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 소식이 이미 알려진 가운데 저희들이 특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양한 영상과 그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좀 거친 화면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중간에 좀 끊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화면 구성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좀 우리 전 국민들 역사적인 글쎄요, 좋은 장면들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 집회 찬성 반대 인원들이 모여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지금 여당 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정문 앞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인간띠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지금 경찰이 어느 정도 체증을 하고 나서 체포 가능성 그 직전의 모습도 그 긴장감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체증하는 것 같아요. 서로.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판 경찰도 단계 때. 체증하고 있고 네. 지금 대리인단 측 지지자들도 체증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단도 나중에 이 사건이 재판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체포의 집행 과정 자체가 불법했다, 위법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면 그 이후에 획득한 많은 증거나 아니면 조사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부분에 대한 체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속보가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와 이제 경찰에서는 몸으로 밀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몸으로 밀면서라는 의미는 어떤 폭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무력을 강하게 쓰는 것보다는 영장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지할 부분은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밀면서 저지선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몸으로 밀면서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정확히 반대로 몸을 밀면서 경찰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인원에 네. 대해서는 현행범위로 체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경 기자. 지금 1차 집행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은 그 1차 집행 때는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경찰 소속의 101과 202 경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1과 202는 사실상 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다기보다는 협조를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101, 202 그리고 수방사의 예하부대라고 할 수 있는 55 경비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을 걸로는 예상이 되지 않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봤을 때 여전히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조금씩 이제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아까 출발했다고 알려진 형사기동대 등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관저 출입문 진입로 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지금 경찰 차벽과
언론 취재진 그리고 여러 수사관들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후면 조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도 해봅니다. 예, 지금 앞에 기동대는 경찰인데 예, 지금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충돌하는 모습, 몸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저 바로 앞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그림을 찍어서 전송을 하고 있는 생방송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통신상의 상황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 거친 그림이 전달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등에 경찰 표시 마크를 하고 있는 1000여 명의 투입된 형사들이 몸으로 좀 밀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작 전부터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일단은 문 앞에서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경찰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찰과 경찰 그리고 경호관들과 경찰들의 대치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 지금 경찰과 공수처 검사와 대치를 벌였던 것은 현재 속보 내용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었고요. 네. 그 변호인단 이제 앞과 뒤 옆에는 이제 여당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경호처 인력에 대한 이 충돌이라기보다는 현재 대통령 측 이 변호인단 그리고 또 여당 관련한 의원들과의 이런 충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몸으로 밀면서 조금씩 저지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장 집행을 몸으로 밀면서 조금의 어떤 물리적 충돌 부분은 감수를 하면서 결국엔 영장 집행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김대호 기자, 들어가고 나면 이제 경호관들이에요. 경호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경호처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무기 사용 관련해서 무기 착용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떻게 분위기를 봐야 될까요? 근데 경호관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항상 무기를 착용하는 거는 또 근무 수칙이라고 해요. 네,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부 인원에 대해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용을 두고 사용이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를 두고 야권과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무기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네. 남미의 마약 갱단에 비유하면서 무슨 갱단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1차 저지선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1차 집행 때와 같은 좀 유사한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은 1차 저지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관저의 정문 앞에 왼쪽 그림을 봤을 때는 차벽이 세워져 있고 그 뒤쪽으로 경호원들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그 충돌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는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으로 저 바리케이트를 뚫기는 힘들 것 같은데 레카차는 어떻게 기중기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박 기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제 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네. 이러한 장애물들 그리고 또 1차 집행이 지난 이후로 경호처가 이제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보안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철조망도 설치하고 차벽도 세우고 굉장히 경계가 삼엄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회의를 하면서 이런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이 체포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대안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네.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여러 차례 또 임무를 또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저 차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도 공수처도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저 앞에서의 물리적 충돌, 그러니까 좀 약간의 밀고 당기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관저 정문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보면은 저 뒤쪽이 더 많이 있겠죠.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500명 정도가 지금 인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외부 파견 직원들, 그다음에 최근에 휴가를 갔던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휴가를 갔던 직원들 빼고서라도 다 동원이 되면은 400명 정도가 넘어 보이는데 지금 다 동원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최대 인력치를 지금 보강하고 있는 거에 맞서서 경호처에서도 지금 가동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무기의 휴대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 경호법에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무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에 대응해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네.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엄격한 예외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경호처 직원, 그러니까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던 경호부장 관련 인물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경호할 때 경호관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근무 수칙이다. 네. 근무 수칙이고 실탄 장전도 돼 있다. 근데 경호관은 경찰과 다르게 공포탄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있어서 공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들의 근무 수칙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좀 일단 또 3차 저지선까지 갔을 때 지금은 김신 부장, 그러니까 가족 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통령과 가족을 초근접하는 인원들입니다. 이 인원들은 그야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로 일한다고 해요. 이 분들, 이 경호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 안에서 둘러쌌을 때 체포영장 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김신 가족부장 등은 사실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직원입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김성호 차장 같은 경우에 경호처에 굉장히 또 경력이 많은 인원이기도 하고요.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런 차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처장직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말씀 주신 대로 3차 저지선까지 뚫려서 최전방에 이르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면하는 상황에 왔을 때 이 김신 가족부장이랄지 김성호 차장이랄지 이런 네. 강경파의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저지선을 저항하는 그런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무기 사용이나 굉장히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이 실탄까지 장전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 실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장전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인력이 투입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매뉴얼이 정해졌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네. 실제 어제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방탄조끼 등도 챙겨라라는 또 아하. 내부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이미 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경찰에서도 무기 사용 가능하고요. 상대 측에서 발포했을 때도 발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침이 이미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호처 직원에서 발포가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경찰 측에서 대처를 할지에 대한 이 매뉴얼 또한 모두 다 공수처 검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기관끼리 서로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임무가 다르다고 해서 물리적 충돌을 넘어서서 유혈 충돌까지 발생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박기영 기자, 어제 경호처하고 공수처하고 경찰 3자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3자 회동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좀 최대한 유혈 충돌을 막자. 그리고 경호처가 어느 정도는 협조해달라. 하지만 뭐 지금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경호처가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논의됐고 그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어제 이제 3자 모여서 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 모임 자체가 이제 집행 시의 안전 우려를 위해서 서로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의견 조율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제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한 적시는 그것은 공수처가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네. 유효기간이 1월 21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예. 당초 언론들의 추측에 의하면 설 연휴 직전까지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21일이면 조금 더 당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주일 조금 안 되게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늘 만약에 집행에 실패하더라도 3차 시도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관저디 등산로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저에게는 반드시 관저를 통해서 정문을 통해서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다라는 거겠죠. 진입로 자체가. 진입로 자체가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 1차 집행에서 예상을 했던 그런 경로가 아니라 지금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길이 사실은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저희가 외교부 장관 공간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이기 때문에 저 들어가는 길 자체가 한 1km 정도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쪽에 모든 공간들이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 길 자체가 많은 길들이 모여 있는 길이고 그 외교통상부 외교부 장관의 관저가 예전에는 대통령 관저로 만들어졌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자체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이 알고 있다. 등산로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즉 관저의 경비하고 관련된 임무는 55경비단이 수방사가 맡고 있는데 수방사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간에 또 뭐 승인이 있었다 없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첫 번째 이제 공수처의 이 55경비단에서 이야기한 바는 진입을 허가한다라는 통보가 먼저 왔고 이후에 이후에 2시간 이후에 그렇지만 이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보냈던 그 통지 내용, 우리 55경비단은 이 공수처의 진입 자체를 저지하지 않겠다, 진입을 허가한다라는 것이 55경비단 이 스스로의 입장이다라고 본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 등산로를 통해서 진입을 했고 그 진입을 했을 때 막히는 저지선이 55경비단이 이제 저항을 하고 보호라는 구간이라고 하면 의외로 쉽게 뚫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즉 1차, 2차 저지선에서 힘을 빼지 않고 곧바로 3차 저지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 측에서는 아마도 1차 저지선에서 이 변호인단이랄지 경호처 직원들이 집약이 되어 있고 또 여당 의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치를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포함한 경호처 인력들의 집중을 조금 와해하고 그 사이에 이제 등산로로 우회해서 침입하는 그런 작전도 동시에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경찰이 한 1000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1000명 정도가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반드시 정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저 주변에 여러 가지 진입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이제 관저가 일단은 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그림에서 좀 제한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관저 정문과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관저디 등산로를 통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대부분은 1차 저지선입니다. 공수처의 검사 수사팀이 지금 도착을 했고요. 그 앞에서는 지금 경찰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물리적 충돌, 일단 몸싸움이 몇 번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1차 저지선 안쪽에는 차벽을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그 뒤쪽에 경호관들이 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차 집행 때를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짠 저지선들입니다. 2차 저지선 때 당시에는 대치가 돼 있을 때 당시에 경찰들이 왼쪽 우회도를 통해서 들어갔었죠. 돌아와서 들어갔을 때 3차 저지선이 있을지 몰랐죠. 3차 저지선에서는 차벽이 세워지면서 200여 명의 인간띠가 세워지면서 저기서 막혔습니다. 저기서 막혔는데 검사 3명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200m 앞에서 막혀서 검사 3명만 관저로 갔는데 정문 앞에 지금 당시에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3차 관문만 이후에 관저 입구를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일단 관저 주변에 봤을 때 철조망이 설치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뒤쪽에 매봉산인가요? 뒤쪽이나 이렇게 주변의 산을 통해서 등산로를 통해서 관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부분이 가능하려면 국방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주변에 보면은 국방경비구역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고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그 관저들도 주변에 있는 곳이어서 지금 국방부는 어느 정도 예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이 관저 뒤에 등산로를 통해서 진입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또 수색의 장소도 관저이기 때문에 그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어느 곳을 선택하는지는 이 해당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재량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아까 그래픽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관저 뒤에 등산로를 통해서 진입할 경우에 3차 저지선도 통과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집행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관저 근처 매봉산에도 경찰 체포팀이 집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1000여 명이 지금 반드시 관저 앞에 이렇게 좁은 데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목에 경찰들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경찰이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해산 조치도 진행이 되고 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띠를 형성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이 부분들에 대한 체포까지는 뭐 얘기가 아니더라도 일부 해산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그 해가 뜨지 않은 상황이라 화면을 비춰도 정확한 모습과 그다음에 경호관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지, 경호관들이 무기 소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특보를 통해서 1시간 이상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문 앞에 경호관들의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숫자도 좀 늘어났고 정문 앞에서 긴장감도 지금 더 한층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관들도 지금 뒤쪽에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관들은 지금 1차 정문 앞에 차벽을 좀 더 두껍게 하고 있다. 차벽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중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레카차들이 동원이 돼서 일단 저 차벽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치워져야 또 이동이 돼야 경찰관들이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또 계속해서 그 긴급 비대위 소집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식은 아직 안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네, 아직 민주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속보에서 나왔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 대립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위법한 지금 수단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전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영장 자체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비상의총을 열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비상의총이 소집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앞서 김도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라. 네.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얘기는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은 거기에는 반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가운데 크게 이제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구속영장을 차라리 청구를 해라. 그 얘기는 어떤 얘기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48시간 내에 청구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우린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러한 수사기관이 청구한 또 구속영장 청구의 과정에는 응한다라는 것이 조금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런 참사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를 할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그런 승산이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원의 절차에는 우리가 응하겠지만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는 우리는 응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 공수처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한 번의 피의자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구속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도 고심을 했겠지만 역시나 순리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48시간 내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문 앞에 경찰 차량으로 보이는데 일단 새로운 차량이 등장을 했습니다. 박경 기자. 어떤 차량과 임무로 봐야 될까요? 좀 생소한 차량인데 상당히 버스 같기도 하고 일단 경찰의 사이렌이 위에 있는데 생각보다 또 모습을 드러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관저 정문 앞에 바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차량일까요? 예, 정확히 지금 화면만 보고 어떤 인력이 타고 있을지를 추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3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회의를 한 만큼 네. 굉장히 많은 방안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뭐 매봉산 근처로 돌아가는 방안도 있고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진입 경로나 진입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또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이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1차 저지선에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현행범위 체포가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하. 그 체포된 인원을 호송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송 차량. 네, 레커차로 보이진 않습니다. 1차 저지선을 네. 막고 있는 차량을 이제 끌어내는 레커차로 보이지 않고 딱 규모가 이제 피의자들을 보통 호송할 때 쓰는 정도의 규모의 차량으로 보여져서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거듭 이제 고시를 했기 때문에 1차 저지선 가까이 차량을 배치한 다음에 현행범이 체포되고 바로 호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차량이 실제적으로 진입되고 실제 체포가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경찰 차량으로 봤을 때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을 뭐 하기로는 호송 차량 아니면 안에 또 체포조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호송 차량이었을 경우에는 앞서 맡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일단 체포가 될 경우에는 호송을 해야 되니까 네. 관련 차량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예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찰의 작전, 글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다양한 좀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곧바로 정문뿐만 아니라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형사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속보로는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박경 기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그러면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를 우선적으로 할 방침을 지금 경찰이 세우고 있는데 김성훈 차장을 먼저 그러면은 체포조가 들어가서 체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순서적으로? 예,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먼저 체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집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경우 경호처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 김성훈 차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김성훈 차장을 체포를 진행하게 되면 경호처 내부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고 다음 집행을 좀 더 수월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지금 경찰 체포팀 탑승 추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걸어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요. 이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유치장의 분리 호송 이런 역할도 좀 맡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가 들어갔으니까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체포를 하고 나면은 다시 차량에 태워서 호송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도 이제 행사를 해서 진입을 시도하겠다. 이런 시작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버스를 통해서 호송되기 시작하면 경호처 직원들과 또 이 군 관련한 55 경비단의 인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조금 더 지금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저 차량 안에는 체포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들을 포함해서 경찰 인력들이 가득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또 틈타서 또 경찰 인력들이 더 1차 저지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많이 탑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차량 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차량이 가깝게 진입해서 현행범 체포를 호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지지자들과 여당 의원들과 모두 뒤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에 이 굉장히 긴 이 해당 통행로를 그 체포된 인원을 데리고 경찰이 안전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체포한 인원을 차량으로 한꺼번에 태우고 일선 경찰서 유치장 현황을 어제부터 계속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유치장으로 호송을 하는 형태로 조금씩 저지선 인원들을 무너뜨릴 그런 전략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고 관저 정문 앞에 경찰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3,200여 명이 배치가 돼서 진입로 확보나 그다음에
집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경 기자, 2박 3일 얘기도 나와요. 예. 뭐 오늘 하루에 다 하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짠 부분들을 본인들의 계획대로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좀 부분들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경찰이 준비한 시나리오에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지체되고 있다. 이런 느낌일까요? 예, 경찰이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체포조의 일부가 일단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아하. 예, 관저동 정문까지는 지나서 1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하지만 이후 진행하다가 10m 정도 뒤에 가니 다시 차벽이 발견돼서 여기 앞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체포조가 1차 저지선은 뚫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경호원들이 체포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럼 저 차량이 들어가서 체포된 경호원들을 호송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경호원 1명, 2명 이 정도만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지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특히 초반에 이제 진입할 때는 조금 많은 수의 경호원을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에만 이런 강력한 기세를 보여주면 2차, 3차 저지선에 있는 인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초반부에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 이 경호원들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체포된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네. 체포의 내용을 고지하고 혐의 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이 변호인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또 이 변명을 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을 이제 순차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아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아마 정문 쪽에 가까이 다가오면 저 해당 차량을 통해서 현행범 체포가 된 이 경무원들에 대해서 호송이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 경호원들이 저항을 하다가 아니면은 막다가 체포가 됐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부분들을 좀 우려하거나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경호원이 체포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 중에 충돌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단체의 위력을 보이면서 영장 집행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그대로 지금 생방송으로 현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높아서 형량적으로도 2분의 1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처벌의 장기가 어느 정도 될까?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할 경우에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형량이 장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아마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과정에서 경찰 인력에 대해서 경호처의 이 경호원들이 이제 저항을 하다가 경찰의 인력에 상해를 가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형량이 높아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공무원 신분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연금 수령이나 여러 가지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구공판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그 경찰의 입장인지 실행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행이 됐을 경우에 어떤 처벌 또 법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1차 저지선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차벽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는 또 경호관들이 뒤에 있는 경호관들이 등을 보이고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안의 분위기를 좀 정확히는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경호관들이나 경호원들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경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5시부터 했습니다. 공수처가 새벽 5시경에 관저 앞에 도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관저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경찰 체포조를 포함한 1000여 명이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정문뿐만 아니라 관저 주변에 있는 매봉산 등산로로도 집결해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실행이 옮겨지기보다는 현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집결과 대치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입 시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경찰이 우회를 통해서 진입 시도도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일각에서는 뭐 너무 무리한 예측이다. 일각에서는 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헬기 사용하고 뭐 꽁대 얘기까지도 한때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봤을 때는 전혀 뭐 실행되고 있다거나 헬기가 떴다거나 그러진 않는 걸로 보여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앵커 말씀처럼 헬기 사용 등이 검토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네. 상황을 봤을 때 철문 앞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운 상태라 아까 1차 저지선을 완전히 통과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체포조 일부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경찰이 1차 집행 때보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예. 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인데요. 조금은 진행 속도가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저 안쪽으로는 일반 차량의 모습도 보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경호처는 또 경호처 나름대로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책과 작전을 짜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 저희들이 관저 앞에 보이고 있는데 차량이 6중으로 지금 차벽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량들이 6중으로 쌓였기 때문에 저 2차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치우거나 레카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일부 보도에서는 레카 차량이나 여러 가지 기중기가 관저 인근에 주차 또는 대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직까지는 동원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동원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차 영장 집행 전에 또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로 헬기를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네. 따라서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항공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호처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안전법을 위반해서 헬기를 띄워서 만약에 진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 또한 불법 집행이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헬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능한 한 이제 육상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역시나 우회에서 들어가는 것 또한 등산로를 통해서 경찰 인력이 직접 이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택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경로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차 집행 3박 4일, 뭐 2박 3일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뭐 글쎄요 성공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라고 네. 하면 이 과천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곧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동할 때는 원래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피의자가 이용한 호송차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뭐 경호처 차량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공수처 이 과천 청사로 이동해서 조사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공수처 검사도 이 수사에 대비해서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현재 준비를 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 대해서 영상 녹화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만약에 영상 녹화 조사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혹은 이 공수처에서도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조사 과정을 전부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 녹화실에서 영상 녹화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있는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할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의 답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계속해서 기재해 나가면서 이 조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야간 조사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저녁 전에는 조사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또다시 오전부터 2차 조사를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영상조사실에서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이유는 지금 체포 집행 과정도 경찰에서도 체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체증을 하고 서로가 이 집행 과정이 불법하다, 위법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찰 측에서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이 전부 영상 녹화돼야지만 혹시 조사 과정 중에 공수처 검사가 압박을 했다든지 강압적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든지 라는 주장이 이 재판 단계에서 나왔을 때 그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과 서로 간에 치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모든 부분을 해소하려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1시간이 넘은 상황이고요. 1시간 반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저지선은 아직 뚫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치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날은 밝아오고 있고 아직까지 공수처, 경찰 체포팀은 관저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모습을 보였는데 강제 해산 조치가 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지금 박경 기자, 네. 영상을 봤을 때 소방 인력인가요? 지금은? 예, 소방대원들로 보이는데요. 예. 당초 경찰 측에서 소방 측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 측에서 완벽하게 소방과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낸 건 없었고요. 하지만 현장 상황에 보이는 건 소방 인력으로 보입니다. 네. 다친 분이 계신 건 아닌지 우려는 스러운 상황입니다. 소방 인력이 누군가를 들것에 옮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소방 인력이 보였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좀 전에 대치 모습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아닌 소방 인력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누워 계십니다. 누군가가 누워 있고 소방관이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치 상황이 과정에서 환자가 발생한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한남동 관저 앞에 누군가가 누워 있고 소방 인력이 투입이 됐다. 이런 현장의 상황과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상황에서도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환자 발생, 그다음에 좀 다치시는 분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속보로는 부상자가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의 부상이 발생했는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 누군가가 누워있는 모습과 함께 소방대원이 치료하는 모습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좀 예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 공수처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좀 글쎄요 힘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예상을 저는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소방에도 어떤 협조 요청도 우리는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네. 만약에 어떤 유혈 사태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어떤 상해를 입은 이런 인원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구급대가 와야 되고 네. 그 현장에서 긴급하게 또 병원으로 호송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도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소방 인원들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해 두었고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좀 곧바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번 영장 집행 이 부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공수처나 또 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힘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큰 부상이 아니길 저도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차 저지선을 뚫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장 집행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소방 인력이 추가 투입되는 영상도 앞에서 잠깐 보셨고요.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들것이 지금 이동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구급차가 출동이 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또 현장의 분위기가 격화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현장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관저 앞의 대치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관저 앞의 대치가 점점 더 좀 격화되고 있고 또 부상자까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초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저렇게 좀 또 관저 앞에서만 저렇게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경 기자. 예, 지금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저 앞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이 오늘 새벽부터 많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질서를 잡으려 하다 보니 경찰도 굉장히 많은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동대를 3,200명을 투입했고요. 54개 부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3,200여 명, 전부 서울 기동대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계속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궁금했던 게 오늘 새벽 5시에 공수처가 2차 집행을 할 것이다.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모든 언론들이 그 부분을 보도를 했다는 얘기는 공수처도 사실상 확인을 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지자들은 모여들 수밖에 없고 저런 충돌 상황도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라는 부분을 언론에 알려졌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이유는 뭘까요? 공수처도 예상을 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투입된 인원만 3,200명, 1,000명 네.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경찰의 인력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공수처에서 오늘 새벽 5시에 실제로 집행을 시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공수처랄지 또 서울경찰청이랄지 관저 앞이랄지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도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체포영장 집행 일자가 오늘이 될 것이고 오늘의 좀 이른 아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청의 인력들이 움직이는 모습만
것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수처에서는 따로 어떤 반박 기사를 낸다든지 반박 언론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한 이번에는 사실은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아마 우리가 준비한 인원이 이 정도고 또 이번에 정말 여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고 또 관련 경호처 직원이랄지 그 누구도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우리는 체포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히면서 대통령실 측을 좀 더 압박하는 거겠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이번만큼 반드시 영장 집행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일 오전 중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대통령실에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기 위해서 이 5시에 집행할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을 따로 반박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도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여러 가지 가로등도 보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경계선의 철책 비슷한 영상도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환하게 날이 밝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변은 아직까지 고요하기만 합니다. 올라가는 길목이고요. 1차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여전히 6중 차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곳을 지나게 되면은 예전 1차 집행 때 보였던 2차 저지선 그곳에는 철조망이 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좀 1차 때와는 달리 좀 변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관저의 정문에는 철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문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감싸져 있고 세로이드에 세 줄로 감싸져 있고 또 2차 저지선에서는 그 면도칼과 같은 또 철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게 사람으로는 뚫기가 힘들 것 같은데 박경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작전 알려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경찰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역시 경호처 입장에서도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집행 시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를 어떻게 뚫어낼지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바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진입 시도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조금 기다리면 어떤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시각 관저의 모습입니다. 불은 들어와 있고요. 좀 있으면은 날이 밝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관저의 직접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모습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문 앞의 모습도 다시 보였고 그 앞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소방관의 모습도 다시 보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처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문 앞에는 경찰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 중에 있고 1차 저지선 정문 안쪽, 그러니까 경호처 방향에서는 6중벽이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치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 앞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모습은 지지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도 지금 관련 소식을 들으면서 새벽부터 많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또 집행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 2박 3일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2박 3일이면은 누가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상황까지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인원 차이는 분명히 체감이 될 겁니다. 이제 경찰의 경우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했고 경호처 인력은 다 끌어모아도 20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체포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교대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반면 체력적으로 경호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간 집행이 지속되고 대치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경력을 많이 투입한 경찰절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정확히는 보이지는 않는데 견인차가 이제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특수 견인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예 그 차벽을 쌓고 있는 차를 아예 끄집어내고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물리력 사용이 예상이 된다, 예측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날이 밝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특수 견인차 등을 통해서 1차 저지선을 물리적으로 뚫겠다.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이런 작전을 사전에 좀 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판단에도 그렇습니다. 그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시기를 두고 주간에 들어갈 것이냐, 이번엔 네. 야간에 들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의 또 이제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간에 구체적인 진입을 시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의 주요 논거가 지금 현재 철조망도 굉장히 날카롭고요. 예. 중간중간 경호처에서 세운 차벽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인지 그리고 그 내부는 어떻게 뚫는지에 대해서 야간에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경찰 인력들이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 예. 따라서 구체적 진입은 결국엔 주간 이렇게 잘 장애물들이 보이는 주간에 해야만 어떤 이런 위험 요소나 또 경찰이 이런 부분을 저지할 때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야간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야간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제 관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날이 밝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장애물의 형태랄지 그 안의 모습이랄지 또 철조망의 위치나 또 실제적 모양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견인차를 통해서 막고 있는 이제 이런 차들을 다 끌어내고 실질적인 진입을 제대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경찰이 경호원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 방침을 일단 세웠고요. 지금 특수 견인차가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호차도 지금 정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대치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구급차도 일단 정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이 시작된 지 1시간 40분 정도가 넘어선 상황, 여전히 대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앞서 그 체포영장 집행을 1월 21일로 책정한 이유는 뭔가 있을까요? 일단은 넉넉하게 받아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는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에 첫 체포영장 발부 당시 이제 공수처가 발부받은 기한이 7일이었는데요. 이제 1차 집행에서 실패한 이후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2차 집행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영장의 사유를 적시해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법원도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좀 참작을 해서 이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사실상 이번에 2차 집행이긴 하지만 뭐 21일까지가 체포영장 기간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실패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실행에 또 옮길까요? 사실은 이번에 영장 집행에 실패한다고 하면 공수처는 정말 큰 난항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 공수처 수사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질책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2차 영장 집행마저도 실패한다고 하면 공수처 기관의 존립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2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 이유가 공수처의 명운도 달려있지만 경찰에도 사실상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경찰 인력이 대부분 정말 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장기화되거나 또 3차 집행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온다면 경찰에서는 사실상 며칠 동안 민생에 대한 치안이나 범죄 수사에 대한 것이 모두 멈추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길면은 2박 3일
3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길어도 3일 안엔 끝나야 이 지금 현재 저기 현장에 가 있는 경찰 인력들이 일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생을 위한 수사나 범죄 수사 또 치안의 유지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차 집행까지는 조금 협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협조를 했을 때 굉장히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기자,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변화도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2차 집행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 아니면 진행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나 여러 가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충돌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나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부 오름세가 있는 추세에서 이 이유를 내란 사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체포만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 영장 집행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최대한 이런 불법적이고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지 2시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MBN 뉴스톡을 통해서 이후 상황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